안녕하세요, 리리드로입니다. 저는 16년차 웹 에이전시 UI UX 디자이너로 다양한 대기업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었고 현재는 프리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작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있고요. 금융권, 교육, 커머스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과의 협업을 진행했던 실무적인 이야기도 드리고 있어요. 신입 UI 디자이너 분들이나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실무에서는 디자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용어를 이해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작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그렇죠? 저도 신입일 때 일을 가르쳐주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과장님이나 대리님들의 PS들을 받아서 혼자 분석하고 어떻게 레이어를 사용하는지, 파일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 작업을 끝내면 어떻게 누구한테 넘겨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힘들었던 신입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실무는 학원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에서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디자인하면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4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만 미리 숙지하셔도 해상도로 이해하고 작업을 하실 수 있고 테스트의 필요성을 인지해서 꼼꼼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고 문서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일을 할 줄 아는 디자이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입 디자이너분들 중 PC 화면을 작업할 때 기준 해상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알 것 같지만 정확하게 모른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신입분들 실제 작업 들어갔을 때 이런 경우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해상도를 맞춰 디자인을 한다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무작정 디자인했던 경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920 해상도에서 작업을 하고 콘텐츠는 1280에서 보여지도록 디자인해달라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상도에 대한 기준을 몰라서 1280 사이즈에 꽉 찬 디자인을 해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 신입분은 우선적으로 그리드를 설정하지 않았고 1280에서 어떻게 보일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렬이 전혀 맞지 않아서 라운드 박스 위에 타이틀도 앞으로 튀어나와 보였고 모바일은 PC 버전을 그대로 적용해 놓아 폰트 사이즈, 이미지 등의 가독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시죠? 찾아보면 요즘은 다 나올 텐데? 그러나 실무에 들어가서 진행하다 보면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배웠던 부분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알았던 것도 까먹거나 또는 정말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만 찾아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내가 하는 프로세스에 딱 맞는 예시가 나오지 않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론으로는 1920, 1440 등등 사이즈는 알고 있는데 주어진 프로젝트의 특징에 맞는 디자인에 어떤 그리드를 적용해야 하는지, 사용자 환경과 작업 환경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UI 작업을 진행하면서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 제가 디자인을 시작했을 때에는 모바일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 모바일 작업을 포토샵으로 하면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를 떠서 보는 방법뿐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양한 UI 툴이 존재하고 실시간 확인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작업을 하면서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를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내가 작업한 디자인이 어떻게 보여질지조차 궁금해하지 않고 테스트를 하지 않아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기준이 없는 신입분들이 모바일에 적합한 텍스트 사이즈와 이미지, UI를 적용하지 못해 제대로 된 디자인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체계적으로 직원분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곳도 있을 테고 아무튼 이렇게 자신이 디자인할 때부터 하고 난 후에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죠. 테스트를 통해서 설정한 기준 해상도에서 폰트와 여백에는 문제가 없는지, 콘텐츠의 이미지 크기가 더 작아 보이거나 커 보이는 이슈는 없는지 등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야 해요. 세 번째, 설계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신입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화면을 그려내는 것조차 어렵다고 느껴졌던 신입 시절에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니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설계상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기준 없이 디자이너 마음대로 작업을 하는 경우 디스크립션의 내용을 읽지 않거나 기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 디자인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선택과 해제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읽지 않아서 디자인을 하지 않은 경우, 이건 기능상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화면대로만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UI 디자이너들은 기능적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여야만 디자인 가이드나 컴포넌트 등을 제대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한 실수로 인해 다른 팀의 일정이 바뀔 수도 있고 저는 눈치가 보여서 괜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특별히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들은 것 같은 느낌. 4번째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디자인 가이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 신입 시절에 가이드를 잡는 법부터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디자인의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진행할 때에도 메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가이드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다른 디자이너들이 공통으로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제가 역할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 가이드란 쉽게 이야기하면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에 배너, 프로모션 등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부분을 디자인할 때 누가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이트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게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입분들은 보통 운영 가이드의 중요성을 모를 뿐더러 운영 가이드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가이드가 없다면 작업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하게 되고 사이트의 전반적인 컨셉이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 구축할 때 이러한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고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알 수 있도록 이미지 사이즈, 컬러, 용도 등 가이드 문서를 만들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가이드 문서는 학원 등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실무에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다양한 실수들을 한 번쯤은 하게 되고 여러 번 실수가 반복되면 회사에서도 작업 시간이 부족해지거나 다른 팀에 피해를 주게 되는 일들이 생겨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일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기 힘들게 됩니다. 저는 신입 때 사수가 없어 이런 프로세스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땐 강의도 많지 않았고 실무는 더더욱 없었을 때예요. 요즘은 많은 강의들이 있고 유튜브도 있죠. 하지만 실무를 제대로 알려주는 강의나 유튜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제 수강생분을 통해서 패스트 캠퍼스에서 플러스 X의 실무 프로세스를 전부 보여주는 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플러스 X 모르신다면 이 앱들은 아시나요? 플러스 X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BTX 브랜딩을 했던 에이전시입니다. 그 외에 29cm, 롯데 등 새로운 UI가 보인다 싶으면 대부분의 디자인을 플러스 X에서 많이 진행을 했고 지금은 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회사예요. 저도 주니어 시절부터 플러스 X의 디자인들을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X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궁금했고 강의를 들어보니 신입 디자이너분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실무적인 팁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걸 얻어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초보 디자이너들의 실수들에 대한 해결책을 차근차근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적응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반응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적응형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응형은 말 그대로 모든 해상도에 반응해서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반면 적응형은 장치에 맞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상도를 지정해서 최적의 상태로 보여지도록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될 경우 작업 진행 방식을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작정 그려내는 것이 아닌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진짜 실무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리소스 정리 방식까지 모두 보여줍니다. 이건 진짜 프로젝트 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말이죠. 그럼 이제 테스트도 해봐야 되잖아요. 기준 해상도에서 문제없이 화면에 출력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테스트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과정 진행을 보여주고 실제 반응형, 적응형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UI 디자이너가 간격, 크기, 그리드 등을 테스트해야 하는 이유까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신입분들 진짜 프로젝트에서 이런 부분 제대로 체크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해상도에 따른 디자인 방법을 실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입분들은 이런 프로젝트 진행 프로세스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 구축만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 디자인도 하게 되고, 구축할 때 이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고 가이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운영 가이드 작업 해보셨나요? 앞에서 운영 가이드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었는데요. 구축을 하면서 배너 디자인 하시죠? 그럼 이 배너는 한 번 만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를 만들어서 누가 작업을 하더라도 동일한 스타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프로젝트마다의 운영 이슈에 맞게 만들어집니다. 실무에서 직접 작업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가이드죠. 배운 적이 없어 잘 모르다 보니 배너 사이즈 정도만 적어두고 이미지만 나열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이런 가이드가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작업 문서를 보여주고 자료도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들 외에도 협업을 위한 네이밍 규칙, 전달 시 개발자분들까지 고려한 가이드 만드는 방법까지, 특히나 프로토타입 애니메이션 부분도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원본 소스를 제공해 주어서 실제 플러스 X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XD와 피그마로 따라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따라해봤는데요. 소스가 제공되니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애니메이션 감각을 익혀서 포트폴리오에 적용해볼 수 있겠죠? 이 강의는 11시간이 넘게 있고요. 평생 소장용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작업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실 때마다 꺼내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특히 이번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25% 할인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아무리 좋은 강의도 한번 보고 덮어버리거나 실습,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강의 내용이 모두 실무에서 실제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신입분들,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인정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참여하여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실무에서는 매우 필요합니다. 실무는 실전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함께 작업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하겠죠. 이 강의는 이런 실무에서의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와 팁을 알려주고 있어 신입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사수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힘들게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겪게 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학습하실 수 있다면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